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간목편 여름 4, 5, 6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인묘진월의 간목은 이제 봄에 성장을 하는 나무입니다. 이 4월은 특히 4, 5, 6월은 역시 여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무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봄에도 이 간목이라는 나무는 태양이 필요했고, 그리고 지지로는 물이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있는 땅. 예, 대표적인 게 진토, 축토입니다. 이 진토와 축토가 있어야 나무는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뿌리를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일단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주를 이렇게 감정하다 보면 이렇게 지지에 진토나 축토가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토가 없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진토와 축토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사주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의 합인데, 예를 들면 미토, 이러한 미토는 물이 없는 땅인데 이러한 미토에 자수라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은 바뀝니다. 무슨 땅으로 바뀌냐면 물이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이 외에도 물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만이 진토나 축토가 없어도 이 나무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지지조합들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왜 어렵냐면 일단 8자 중에 지지는 겨우 4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주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주를 보다 보면 지지에서 조합이 되어 있는 사주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토나 축토가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토와 자수가 있는 경우 또는 대운에서라도 미토와 자수가 만나게 되면 이게 곧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주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를 해야만이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여름의 나무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봄의 나무도 성장을 하고 여름의 나무도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고정불변의 법칙입니다. 나무는 무조건 커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러면 실제 크지 않는 나무도 많습니다. 크지 않는 나무는 그릇이 작습니다. 그릇이 작고 평범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나무. 이 나무는 봄과 여름의 성장을 거쳐서 가을이 되면 이제 나무가 다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 큰 나무가 됐다라는 것은 이 다 큰 나무가 어떤 나무로 다 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큰 동량목으로 큰 나무인지, 만약에 큰 동량목이었다면 경금이라는 날카로운 수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화를 가진 글자가 공존했을 경우에 사주상에서 이게 곧 동량목이 됩니다. 이렇게 동량목이 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크게 이름을 나타내는 판사, 검사 등등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량목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가을이 되게 되면 나무는 동량목 외에도 사목, 즉 땔감 역할을 하는 또 나무가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나무를 계속적으로 구분해내야 됩니다. 이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주가 이제 조금 어렵게 다가가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 여름 간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감목은 봄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화라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토가 있어야 되는데 봄과 마찬가지로 진토와 축토가 있어야 됩니다. 진토와 축토가 없고 미토가 있는 경우 이 미토에 나무를 박은 나무는 사막과 같은 물기가 없는 이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릇이 작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그릇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순히 그릇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상당히 사주 해석이나 통변에 있어서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린 이 땅, 과연 이 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단순히 목국토, 십신으로 재성이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해석인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학적으로, 또는 기상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해석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릇,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사, 그리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등등 이 토 하나만 가지고도 10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통변을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여름 감목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화나 진토, 축토, 토가 있어야 된다. 단 여름 감목과 이 봄의 감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과연 무슨 차이점이냐? 여름은 그 주인이 태양입니다. 태양. 여름은 태양이 당령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화기가 강하다는 것은 사주에서 반드시 반대되는 조후가 되는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름과 겨울은 계절적으로 여름은 화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겨울은 바로 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조론적인 관점에서 여름에는 반대되는 오행, 수오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겨울에는 반드시 화오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주를 보다 보면 여름인데 물이 없는 경우가 있고 겨울인데 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여름 같은 경우 물을 만들어내는 글자, 물을 금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금을 씁니다. 금이라도 있어야만이 사주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그릇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화라고 그랬는데 화는 차선책으로 씁니다. 겨울에는. 그러면 화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토라는 글자입니다. 토. 이 토라는 글자가 겨울에는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거는 간목 일간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일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8자를 가지고 전체를 보고 항상 학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사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주냐면 이방카 트럼프 곧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사주입니다. 제가 아까 얼핏 한번 봤는데 시는 모르니까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제 지금 원래 간목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신금 일간이시더라고요. 이방카 트럼프라는 분이. 근데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으로 있는데 이게 무토가 있고 여기에 다시 신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일주였고 무술월 여기에 신유 1981년생이었습니다. 이게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프로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일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수월이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제가 아까 여기 봄의 간목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겨울이라는 이 물의 계절에는 화보다는 토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 왜 그러냐면 토는 토국수로서 물을 쳐냅니다. 극작용을 해서 물의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물이 세거든요, 기운이. 그리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조우시켜주는 글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표적인 이런 형태의 사주들. 술월신금. 이 월간에서 특히 월간은 부모 형제궁인데 이방카 트럼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부와 재산을 읽어놓은 게 아닙니다. 월간은 부모가 이루어놓은 겁니다. 이 월간에서 무술을 받기 때문에 이 무토라는 글자가 아주 힘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술이 무술에도 뭐 무인, 무진, 무신 이런 일간들이 있습니다. 또 무술, 그 다음에 무자 이런 등등 6개의 갑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에서 일간을 볼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월, 곧 겨울로 넘어가는 한기가 닥쳐오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천간에 무토가 떴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들이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이제 간목을 하다가 갑자기 조금 얘기가 엇나갔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바로 여름의 간목은 태양이 워낙 강하다고 본 겁니다. 여름 간목 태양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태양의 힘을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조우를 잘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우를 잘 살펴야만이 사주가 통변이 가능합니다. 조우가 없는 사주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나무가 예를 들면 여름 간목이 이렇게 병화를 딱 보고 있는데 가보다, 병우다 이렇게 연을 제쳐두고요. 이런 형태가 되면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름에는 무조건 생목입니다. 생목 자라나야 되는 나무 계절이거든요. 자라나야 되는 계절에 이 월간에서 병화를 본 것까지는 좋은데 지지가 오화가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조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조우가 안 돼 있게 되면 이게 벌써 큰 가정사 문제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타버립니다. 불에 그을렸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 또 사람은 근데 이제 이런 사주 잘 관찰해 보면 또 사람은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식상을 봐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나 결론으로 치게 되면 아주 흉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간목은 반드시 수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 수가 없으면 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게 됩니다. 중화를 이루어야만이 생명이 싹틀 수가 있고 생명이 싹트야만이 사람의 정신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궁합을 본다거나 또는 사업을 할 그릇인지를 판단한다거나 또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는 그릇인지를 판단하는데 전부 이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가 실제 아는 그 후배 사주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임술월이니까 진내사의 임술 여기는 저기니까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요 사주도 제가 딱 처음에 날짜를 연, 월, 일까지 만세력을 찾았을 때는 야 사주 좋구나 그랬습니다. 진짜 사주 너무 좋다 이 정도면 4월이면은 여름나무인데 여름 간목 이거 소나무라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소나무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주를 보게 되면 실제 소나무인지 아닌지는 차후 문제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나무가 4월이면 여름인데 여름에 일지에 진토라는 기가 막힌 땅에 뿌리 박혀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시간에서 자시를 만나기 때문에 이 자시가 되게 되면 자시와 진토는 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진합이라고 합니다. 자진합. 그러면 그냥 거의 수의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가 강하게 되면 토의 기능은 약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좋은 진토가 이 좋은 진토 또 일지에 있어서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진토가 더 좋은 것은 바로 4월이라는 계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계절은 보편적으로 더운 계절이고 물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이 물을 진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 댐댐이부터 해가지고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시가 자시를 만나게 되면 안타깝게도 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목이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처음에 이제 연월 1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공부 되게 잘하는 사주다라고 했는데 시를 딱 적는 순간 사람은 착하고 뭐 좋은데 이거 능력이 많이 저하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능력이라는 면과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면은 꼭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 인간성, 특히 궁합을 볼 때는 인간성의 성향과 그리고 사람 됨됨이 그리고 결혼을 했을 경우 자기 부인에 대한 만족도를 구분해냅니다. 사주를 보고.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혼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잘 살 사람인지 등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 8자를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저처럼 4월의 간목이다라고 해서 물론 여기 월간의 을목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을목은 간목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간목은 을목 때문에 항상 피곤한 겁니다. 이 얘기는 하지만 이 을목은 간목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주들 부모 형제한테는 잘하지만 자기가 이득을 보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사주인데 이럴 경우 이 자시를 잡아주게 되면 안 됩니다. 즉 사주에서는 이 진토가 아주 좋은 글자인데 좋은 글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주에서는. 그리고 나쁜 글자는 반드시 이것을 충이나 이런 극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의 간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4월의 간목 병화가 필요하고 진토가 필요하고 진토가 없으면 자수에 미토를 하고 있는 땅이라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사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름의 계절 중에 이 4월은 바로 사화인데 월지가 사화가 됩니다. 이 사화는 뭐냐면 지장간을 살피게 되면 무토와 그리고 병화 그리고 경금이 이렇게 숨겨져 있게 됩니다. 즉 기상이나 물상론 또는 생명론 뭐 상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화는 돌멩이와 이 속의 태양빛과 그리고 무토라는 보이진 않지만 땅이 공존한다고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토동법 우리가 이제 12운성 같은 거 보게 되면 화토동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뭐 그렇게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 사화라는 글자의 특성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토의 작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경금, 금의 작용도 같이 하는구나. 그리고 병화가 항상 숨어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게 되냐면 간목에는 그게 올 수 없지만 이 을목일간에서 만약에 일지의 사화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여명입니다. 여명에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가 많이 나빠져서 이혼하는 사주도 많이 봤고 또 사고로 인해서 조금 불행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단 요거는 옆에 월지나 시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단편론 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을목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간목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목이 있는 경우 만약에 월지에서 사화가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같은 해석입니다. 여명일간에 한해서 이 여명에서는 사화 중에 이 병화가 자식이 됩니다. 자식과 그리고 사 중에는 경금이 된데 을겨 암합으로 이것이 바로 부성이 됩니다. 남편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화 중에는 병화와 경금이 항상 이거 싸우고 있습니다. 즉 경금이 나가 떨어질 극을 당할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명이라고 쳤을 때 자식을 낳게 되면 이게 득자부별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식신상관, 뭐 상관경관 또는 뭐 득자부별 뭐 갖다가 붙이기 나름인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을목이 태양이라는 상관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면 이게 발동을 합니다. 사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발동을 하게 되면 경금이 못 버팁니다. 경금이 태양빛에 의해서 이게 물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물로 녹게 되면 경금에 해당되는 육신은 반드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주변 글자에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명에서 이 사화를 깔고 있는 경우 목일간이 주변에 연월일시 어디 중에 사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심히 일단 부부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럴 경우 남편 사주에서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다. 근데 운에서 한번 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크게 사고수가 생깁니다. 건강이 크게 안 좋다거나 반드시 거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본 사주 중에 좀 많이 있었고 단 없는 사주도 있긴 합니다. 그런 사주들은 이 을목일간 여성은 거의 밖에서 직업을 갖고 사는 여자들은 또 나름대로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덜 보고 살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사화를 보는 경우 또는 간목이 사화를 보는 여명 이게 약간 실제 사주 검정을 하게 되다 보면 약간 좀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사화까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화를 왜 잘 살펴야 되냐면 예를 들면 간목에서는 그렇게 오지 않겠지만 이럴 수가 있겠네요. 간목일간인데 여기가 갑진은 아닌데 갑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갑신일에 4월이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을목일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을목일간이 이렇게 일지에 유금을 깔고 월에서 살을 까는 경우 이런 형태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월의 간목이나 을목 이게 공통점입니다. 4월의 간목이나 을목 이 나무가 월지가 사화인데 일지에 금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진 경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궁합을 보러 왔다. 그러면 일단 궁합은 무조건 이거 놉니다. 일단 안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는 자기가 뿌리를 박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돌땅이냐 아니면 옥토, 기름진 땅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돌땅에 뿌리를 받게 되면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고 신경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신경이 거칠어지면 누구 때문에 거칠어지냐면은 바로 배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부 문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에 해당되는 일간 자신의 그릇도 완전히 그릇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성장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단 만약에 이런 형태, 위와 형태 같은 사주다 하더라도 100%가 왜 아니냐면 사화나 신금 또는 유금 이거 다 돌입니다. 돌. 사주에서는 돌멩이로 치게 됩니다. 이 돌멩이를 또 다스리는 글자, 쉽게 얘기하면 돌멩이를 쳐내는 글자가 연지 또는 시지에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또 약이 있고 이래야 사주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간에는 간단히 4월이라는 계절의 간목에 대해서 조금 약간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5월, 이제 여름 중에서도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상 이 나무가 또 어떤 필요한 오행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